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황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선택 임명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저더러 대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네. 요즘 위원장 하시느라 힘드시죠? 뭘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어제 됩니다. 제가 너무 큰일도 많고 그리고 큰일들이 그렇죠. 사실은 기대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임명진 물러가라고 친박 집회가 그냥 네. 그죠? 네. 왜 그렇게 매일 합니다. 예? 매일 이따금 하고요. 당사 앞에서는요. 저희 집 앞에서는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도 아니 자유한국당의 대표신데 네. 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글쎄, 뭐 자기들이 좀 대표를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는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물러가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당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당 대표는 인기가 없는 거죠. 저는 인기가 있어서 이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라 여러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혹시 네.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내가 관둬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 예를 들면 자꾸 저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좀 같이 좀 서로 좋은 자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꽃이나 좀 피면. 혹시 그 말씀은 당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리는데 혹시 지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계산도 혹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명도를 좀 높이고 세를 만들어서 이후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까요? 글쎄,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들 마음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들리는 말로 다음번 무슨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요. 사차기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 다 정치하는 분들이 앞날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나쁜 거 아니죠,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많아서요. 아니 다다익선이죠. 우리 당이 그 많은 그 규모가 되는 당인데 무슨 2명, 3명 다른 당처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당이니까 9명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0명 중 한 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9명이죠. 9명. 네. 지금까지는 9명인데 제 말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죠. 우리가 이제 40대로부터 70대 지역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폭을 넓혀주는 것도 당대표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되신 다음에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제가요? 네.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애골수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친박 집회 저도 사실 어제 여의도에 잠깐 들렸다 그 앞에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친박 집회 그러셨군요. 네. 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 그 임명진을 규탄한다. 이거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친박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을 그렇게 쉽게 승복해 버리면 되느냐. 위원장님은 이제 당연히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당론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90% 이상 훨씬 많은데요. 우리 당이 이제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헌정질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박 집회가 더 그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그런 승복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박 대통령을 우연한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게 우연한 건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박 대통령의 진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을 안 하면 청와대에서 나오셨겠습니까? 말로 표현 안 했다. 청와대를 떠난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나간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시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승복 차원에서 떠났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든지 간에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냥 퇴거죠. 퇴거. 무슨 누가 박 대통령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요. 법이 끌어낸 거죠. 법이. 아니 그거 수용한 거 아닙니까? 법이 끌어냈다. 글쎄 법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거기서 안 떠날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떠났으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냥 퇴거 당한 것이고 제 말은 어떤지 간에 법에 따라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는데요. 의사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글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행위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는 그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꾸 수용해서 관저도 떠나고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더군다나 박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박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일이고 그 박 대통령의 뜻을 저는 거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선택지라는 건 결국 승복 아니면 불복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승복한다. 판결 존중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불복의 메시지를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를 말 한마디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로서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거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하간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닙니다. 저는 입장이 불복한다는 대통령이 불복하면 불복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많은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헐뜯고 왜 자꾸들 그러십니까? 이분이 그만큼 하셨으면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사도에서 편히 지내시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왜들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 이해 갑니다.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더 몰아붙이지는 않겠고요. 곤란하실 테니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서로 합의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계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돌아온 첫날 그동안 인간적 관계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청와대를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나쁜 일로 차단한 건 이해갑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그게 왜 역할 분담을 해서 대변인은 누가 하고 총괄을 누가 하고 법원 누가 하고 이런 식의 그 도표가 언론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그거 보고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의논한 바도 없고 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그런 바도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만 한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좀 해서 박 대통령을 잘 모시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와전됐다, 확대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명을 들으셨어요? 예, 제가 좀 거기 관계된 분들을 되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아직 뭐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으니까요. 네. 네. 저도 거기까지만 그 말을 증명하는 건 그다음에 뭐 누가 수행하는 사람 수행한 적도 없고 뭐 대변인 대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이 왜냐하면 나오셔야 수행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대변을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일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2월 중순께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당들에게 헌재 판결 승복하라의 서약서도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그랬고 원유철 의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재 기각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건가요? 내부적으로 확실했다라는 말씀은 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내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부에 있는데요. 네. 우리 당 안에 뭐 이렇게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거라는 법리적으로 확신하신 분도 그렇게 있었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니 뭐 아무래도 우리 당의 소속 국회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니까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기류가 뭐 사실로 있었습니다. 네. 있긴 있었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뭐 마음도 못 가지나요? 마음을 가지셔도 되는데 마음을 가진 만큼 그런 상황이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직접 행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각됐으면 좋겠다. 뭐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왜 나쁜가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80% 이상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는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80%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고 아무리 20%라도 우린 기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자유지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탄핵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으니 당신들도 꼭 그렇게 가져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야 원래 간절하지만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겠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객관적으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뭐 이제 감정적으로 바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마지막까지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까요? 저는 청와대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요, 뭐 저까지를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와 이렇게 교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 몰래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대표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한테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직은 네.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네, 하여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하시다가 조만간 관두실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네. 뭔가 그거 기한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정상적으로 전당대로 뽑힌 그 대표도 기한이 있잖아요. 2년이고요. 더군다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 이제 비상시기까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직책에. 대선까지만. 뭐 그만둘 때가 있죠. 제가 평생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기는 저보고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아주 친하게 대선 기간 동안 인발부가 되셨으니까. 예. 계속 당권을 장악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대선 후보는 틀렸어요. 우선 돈이 1억이 없어서 못했고요. 또 등록 기간도 지났고요. 네. 당권이요? 예.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자꾸 비판해서 못하겠어요. 사실은 또 데모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제가 비판한 적은 없는데 질문만 드렸지.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네. 임명진 위원장님에게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오보입니다. 그런 말을 한 보도를 한 신문에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김종인 씨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당 보고 후보 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예, 본인 자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 그날 만나서 직접 했던 얘기의 골자는 뭔가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더군다나 정치 해결하면 윤여준 씨를 거기다가 왜 끌어넣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있다고 만나는 정치 사이기 얘기할 때 때문에. 윤여준 씨 있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 무슨 우리 당 얘기하고 이제 3지대 얘기하는데 윤여준 씨가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3지도 같이 하실 수도 사람이라도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밖으로 나가니까 비밀이. 네. 우리 그냥 평범한 얘기했고요. 그분 또 개헌론자고 저도 개헌론자고.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선대적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도 좀 조언도 구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밥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회동의 결과로 특별히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건 없었다? 인간적인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사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네. 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추천된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 설명이 어렵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탈당하셨다 또 자유한국당에 오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안 하실 거고. 설명이 어렵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개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네. 우선 이제 개헌 법안 자체가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3당에. 네. 네. 법안이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한 것은 이건 좀 오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대로요. 네. 우리 다 세 당이 법안을 냈고요. 네.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안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이론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야 된다. 개헌이라는 거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달도 2달도 못 남았잖아요. 예.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서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자, 한 가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죠, 조만간. 그러겠습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일도 많고 그리고 큰일들이 그렇죠. 사실은 기대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임명진 물러가라고 친박 집회가 그냥 네. 그죠? 네. 왜 그렇게 매일 합니다. 예? 매일 이따금 하고요. 당사 앞에서는요. 저희 집 앞에서는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도 아니 자유한국당의 대표신데 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글쎄, 자기들이 좀 대표를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는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물러가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당은 안 그러는데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많아서요. 아니 다다익선이죠. 우리 당이 그 많은 그 규모가 되는 당인데 무슨 2명, 3명 다른 당처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저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당이니까 9명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0명 중 한 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9명이죠. 9명. 네. 네. 지금까지는 9명인데 제 말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죠. 우리가 이제 40대로부터 70대 뭐 지역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요. 네. 그러니까 뭐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에게 이렇게 들의 계산도 혹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명도를 좀 높이고 세를 만들어서 이후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까요? 글쎄,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들 마음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들리는 말로 다음번 무슨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요. 사차기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 다 정치하는 분들이 앞날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나쁜 거 아니죠, 네.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황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선택 임명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저더러 대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네. 요즘 위원장 하시느라 힘드시죠? 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다른 당 대표는 인기가 없는 거죠. 저는 인기가 있어서 이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라 여러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세요? 혹시 네.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내가 관둬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 예를 들면 자꾸 저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좀 같이 좀 서로 좋은 자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꽃이나 좀 피면. 혹시 그 말씀은 네. 당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리는데 혹시 지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